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시 30분부터 빅데이터 분석 함께 해보는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어제 제가 오프닝에 안 나와서 여러분 놀라셨죠? 자, 오늘도 무한한 빅데이터의 바다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헤드라인부터 시작합니다. 약간 소득은 늘고 있는데 지출은 여전히 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이 꽉 닫혀 있다라는 건데요. 1998년 외환 위기 이후에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8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전기료와 공공부문 인상이 본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도 한 4%가량 인상된 바가 있는데 가스요금이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 동지인 동시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주 열심히 수능을 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학부모님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입시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신의 한 수를 들어보는 아주 빅데이터 분석 풍부하게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빅머니의 두 남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근두근 오늘 벌써 수능 날이에요. 속보를 전해드릴게요. 수능을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서 특별 감시 아래에 시험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수능 볼 때 뭐 타러 가야 하나, 뭐 타고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뭐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아무튼 기아차에서 수능 수험생을 태워주기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수능 최고령 응시령은 바로 77세의 이설래 할머니십니다. 저희 빅머니에서도 아름다운 만학도 이설래 할머니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수능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소식을 전했네요. 어르신 시험 잘 치세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능 하면은 또 두 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있을까? 사실 저는 생각해요. 수능 세대는 아니고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가. 그래요? 아, 그 전 아니에요? 혹시 학력고사 그 전? 본고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고사는 준비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수능으로 학력고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덕분에 쉽게 대학도 갔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사실 요즘 수능 뭐 학력고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나는 게 있고 저는 피부로 아침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새벽 5시 정도면 이제 집에서 이제 차 타고 이제 나올 준비를 하는데 네. 예전에 맨날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대형 교회가 하나 있는데 버스가 매번 한 대가 와갖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 많은데 네. 요즘은 2대가 와요. 오. 그만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 분 많고 절에도 가시는 분 많고요. 성당에도 무슨 100일 미사 하시는 분 있고 그쵸. 특별 미사 어저께 밤에 했을 거거든요.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게 정말 종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빠지시고요. 사실 저 개인적인 얘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마 저희 어머니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몸에 부적을 네, 부적을 했고 근데 말하긴 그렇지만 맞아요. 팬티를 빨간색 팬티를 입으라고 그분이 얘기하는 어머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사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가셨구나. 모든 거를 대단하네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역시 진짜 저는 에크를 수능하면 모정도 기억나는 있고. 게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OMR 카드 마킹하는 펜 네, 맞아요. 그거 안 가져가면 큰일 난다. 혹시 있어도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2개, 3개 갖고 네, 가잖아요. 그 앞에서 그걸 팔아요. 그리고 네. 수능 맞아. 그 시험표를 여기다 붙여야 된다고 옷핀하고 그 넣는 봉지를 파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니까 가다가 다들 멈칫해서 그걸 사가는 거예요. 1,000원, 2,000원에. 더 비싸게. 비싸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다음에 가서 이거 장사된다 싶어서 제가 직접 알바를 해서 해봤는데 정말요? 정말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군대에서도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에 군대 갈 때요. 군입대 네. 할 때 그 앞에서 네. 어머니들한테 군대 갈 때 이거 안 가져가면 큰일 난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정작 가면은 사제물품 다 압수해갖고 다 뺏기잖아요.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을 좀 이용하는 이런 상술들 네. 수능일 때 뭐 윤학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나는 수능 에피소드는 전날에 우황청심원을 먹어도 이 긴장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새벽에 병원에 가서 링게를 맞고 네. 그대로 바로 수능장에 간. 네. 아유, 왜 별걸 다 했어, 아무튼. 그 공부를 더 잘했으면
하면 되는데 뭔가 불안하셨던 모양이네요. 그런가? 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꼭 수능날 뉴스 보면 지각해서 경찰차나 경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올해에도 어김없이 그런 어김없이. 속보들이 들려옵니다. 빵빵빵빵. 이게 딱 대기하는 오토바이와 경찰차들이 있고요. 네. 올해도 역시 그런 분들이 몇 명 보였다라고 하네요. 네. 자, 그럼 수능과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65만 수험생들이 살떨리는 결전의 그날. 오늘은 바로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일. 수능 전 요동치는 수능 수혜주부터 수능 직후 펼쳐지는 유통업계 수험생 모시기 대작전. 다양한 수능 마케팅부터 명문고, 명문대 출신의 빅머니 3인방이 공개하는 입시 비법까지. 오늘 빅머니에서는 수능과 관련한 모든 빅데이터를 차근차근 풀어가 봅니다. 네, 지금 1,500여 개 수험작에서 살떨리는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이라 제가 두 분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웬일이요? 네. 야, 두 웬일입니까? 분 불도 혼자 드시면서? 네. 엿드세요. 네. 엿먹을 하는 소리인데 이거 완전. 네, 찰커덕 감사하긴 드시라고. 한데 뭔가 기분은요. 아, 근데 시험에서 찰커덕 붙더라고. 엿을 네. 설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색 선물은요. 네. 이 네. 엿이에요. 네. 딱 열면 포크가 있어요. 어. 잘 찍으라고. 네, 그리고 잘 여기 찍어라. 또 네. 하나가 역시 이것도 엿인데 네. 열어보면 모양이 좀 다르네요. 도끼 도끼. 역시 잘 아, 찍으라고. 도끼로. 네.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앙증 같네. 근데 이거 스킬 잡기가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은 보여드릴까요? 이거 숨겨놨는데요. 그래요? 이거 웬만하면 공개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 연필이네. 연필인데요. 딱 네. 보시면 이게 M10 연필이라고 또 M10까지 있어요. 아이고. 우리 PD분의 또 센스 있는 거죠, 이게 네. M10. M10이면 정확히 보이는 거. 참, 이걸로 두 이렇게 분. 시험 가야 되나요? 시험 잘 찍고 복도도 통 크게 공부하라는 얘기죠, 이게요. 네. 지금 아유, 준비하셨어. 지금 안 뭐 돼요, 뭔가 안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수능 대박 나시려면 이렇게 오. 잘 치셔야죠. 대박을 치셔야 여기 됩니다. 머니투 방송 잘 보이게 하셨어요, 네. 지금요. 추신수 추신수 선수처럼 홈런, 네. 수능 대박 홈런 치시라고 제가 이만한 방망이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말 수능 보는 분들 이게 다 홈런 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디어 톡톡 튀는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것만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히든 차트를 아주 대단한 걸 준비를 했어요. 어떤 걸 더 하셨는데요? 학부모들이랑 고등학생들 지금 이제 내년에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초, 중학교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데 바로 공부의 신들의 입시 방법입니다. 3인방 준비했는데 아주 대단한 그 3인방이라고 EBS에서 하네요. 그런 프로 있었는데 그런 거기서 유명한 분 그런 거 나오는 나올 같은데요? 거예요. 네. 공부의 신 3인의 입시 비법 먼저 차트로 만나볼까요? 하하하, 네. 네, 3인방이 이렇게 저희의 3인방이네요. 네, 명문대 신, S대 출신 이위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대 나온 여자 이하나, 그리고 외고 출신 이기자. 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입니다. 저희가 수능 직후에도 명문대 입시 전략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정섭의 방법 말고 직접 저희 3인방이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먼저 명문대 갑 중에 갑, 명문대 중에 명문대, 서울대 출신의 이항영 의원이십니다. 정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망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이거는 정말 제가 한 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면 않은지. 이거 작가분 만나서 바로 나와서 제가 항의할 건데요. 저 이런 사람 아니죠. 아, 그래요? 저 공부 이렇게 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형이 아무리 이양영 의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공부 네. 이거는 정말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제 이미지 이상해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공부가 쉬웠다기보다는 시험 문제를 잘 찍었다. 시험 문제가 제 눈에는 답이 잘 보였다. 이 정도는 제가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이걸 것 같아요. 망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겸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겸손과 저는 망언을 이렇게 동시에 공부를 하는 이렇게 좋아한 적이 희한한, 없는데 네. 이상하게 시험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제가 엉덩이가 좀 가벼워서 한 곳에 오래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대학교 때 그렇고 고등학교 때 뭐 독서실 가잖아요. 제가 아주 그거 딱 싫어하거든요.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만 말하면 뭐라 그러잖아요. 옆에서 그거 감시하는 분이. 그래서 제가 딱 싫어하는데 대신에 제가 조금 잘하는 거나 제가 공부에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아버님이 특이하시다. 어렸을 때 너는 그렇게 책을 안 읽어서 앞으로 평생 뭐가 되겠냐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TV를 많이 봤는데 정말 팁을 하나 들으면 어학, 영어 이런 거 공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때는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비디오를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는 100번 이상 본 게 한 3개, 4개 돼요. 그래요? 네, 영화 또 그래갖고 거의 영화를 영화만. 배우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팁으로 분명히 들을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책을 싫어한다고 해서 뭐 윽박지르거나 뭐 무조건 이거는 그래서 저도 저희 애들한테 절대로 책 읽으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래요? 네네, 맞아요. 오늘 제가 솔깃하네. 참, 꼭 네. 책을 읽지 않아 특이한데요. 그래도 뭔가 그 어학에 딱 네. 그 특출나셨나 봐요. 저희 딸도 그래요. 저희 딸도 책 주면 한 10분 있으면 자요.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 친구가. 예. 아, 근데 정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이한경 의원께서요 네. S대를 나오셨구나. 네, 네. 라는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는데 네. 그 서울대생들의 그 망언이 취미인가 봐요. 아니 맞아요. 서울대 출신의 망언들이 종종 화제가 되고 아니, 있어요. 역시 서울대 출신들이 좀 뭔가 독특한 것 같아요. 사실 서경석 씨, 네. 유명한 개그맨 서경석 씨도 서울대 출신인데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서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전 3개월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요. 이래가지고 얄미워.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기다가 힙합계 로맨티스트 그 목소리 굉장히 부드러워서 유명하신 버벌진트 있죠. 버벌진트, 네. 이분도 서울대 출신인데 라디오스타 나와서 공부하기 쉬웠다 이런 그 말씀하셨고요. 친구는 좀 심하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네, 거기다 더한 말을 했어요. 네. 뭐냐면 이거 힙합 쪽이 좀 배고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고픈 뮤지션들한테 우리 얼마나 배고프냐. 그래서 전 진로 고민했다. 아, 그렇죠. 나도 고민했죠. 그래서 진로 고민하다가 그냥 로스쿨 갔어요. 그래서 듣고 있던 다들 막 멘붕이 됐다는. 이렇게 됐다는. 네. 왜 전교 1등 방석이나 속옷 가지고 오면은 수능 잘 본다 이런 게 있고 네. 또 소나타에 S를 떼오면 또 맞아요. 서울대 간다. 아. 떼신 거 아니셨죠? 그래서 그때 저 후세대고요. 네. 오나타라고 많이 해요. 그게 네. 작년에 응답하라 1997에 그 장면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죠. S를 떼서. 자, 재미로 보겠습니다. 네. 하늘이 주신 머리와 인물인가 봐요. 서울대 출신의 스타들인데요. 연기자 중에는 이순재 씨가 네네. 또 가무성 오. 씨가 네네. 서울대학교 출신이시군요. 네. 그리고 너무사벽 엄친아. 바로 이 계보를 잇는 이상윤 씨가 있는데요. 요즘 인기죠. 그리고 이게 물리학과가 거의 의대를 육박하는 천재들만 가는 서울대 물리학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하면 아마 대부분 의대 다 충분히 가는데 네, 그렇다고 자기가 딱 하더라고요. 생각이 있어서 물리학과 가는 건데 사실 제 후배도 한 3년 후배도 전국 수석을 했는데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지금도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 있는데 물리학과 정말 인정을 해야 되고요. 정말 사실 이상윤 씨가 공공학번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휴학을 연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올해 졸업한 걸로 제가 아니, 뉴스에서 저 봤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이 머리도 좋고 이거 어떻게 대단하네요. 가수분들도 있어요. 산울림의 그 산 할아버지 그분이시죠? 네네네. 김창완 씨 그리고 SM을 이끌어가는 이수만 씨, 네. 이적 씨, 네. 그리고 유희열 씨, 그리고 장기하와 얼굴들의 장기하 씨까지. 네. 사실 가수 출신 중에 이제는 가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 김영규 씨라고 잠깐 가수 활동하다가 자우림 김윤아 씨 남편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VJ에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 네. 서울대 치의과 졸업해서 지금 뭐 치과 활동 잘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랑도 친분이 있는 유엔 김정은 씨도 네. 서울대 치의학과 과감히 포기하고 연예인 길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 저랑 형 동생하고 친했는데 군대 가면서 이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끊겼어요. 네. 김정은 씨 보고 있으면 형한테 전화 좀 해? 네. 사실 아까 김영규 씨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었어요. 일이 때문에. 근데 결혼하기 전인데 웬만하면 그렇게 저는 안 놀라거든요. 사람의 모습 갖고. 근데 손에다 검은색 매니큐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정말 웬만하면 제가 말이 안 통하겠다 했는데 지금 의사 계속 하시잖아요. 네, 치과하고 치과 지금. 하고 계시죠. 대단한 분이고요. 사실 근데 왜 남자들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한희 씨 있죠.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그리고 진. 김태희 씨 있죠. 네, 사실 대표죠. 제가 김태희 씨 얘기하면 이게 정말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김태희 씨 연기 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다 연기를 못한다, 뭐 발연기다 그러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아마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혜리 앵커도 연기 못한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장혜빈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란 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이거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그대로 기억하는 건데 김태희 아직도 얼굴로만 연기할까? 뭐 이렇게 제목을 잘 썼네. 아니 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여자가 예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제가 보기에 망언 중에 망언은 김태희였어요. 저는 웬만하면 안 놀란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좀 웃고 늘기는데 연애 프로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줄로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는 모르겠는데 등교하기를 매일 뛰어갔다는 거예요. 달려라 하니같이.
시간이 아까워서. 저 같으면 그렇게 예뻤으면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아, 근데 정말 대단한 여자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딴 얘기를 했는데 네. 연기력은 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재작년인가 아니에요. 정말요. 오늘 재작년에 김태희 특집인가요? 네. 아니, 끝까지 들으세요. 말씀 마시고요. 재작년에 일본에서 나와 스타일 99일이라는 일본 드라마를 찍었거든요. 저 분명히 다 봤는데 네. 시청률이 낮고요. 일본에서는 연기 잘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아니 김태희 씨랑 얼굴은 다르지만 제가 그 표정 따라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네. 입 약간 벌리고요. 그다음에 눈을 좀 크게 동그랗게 뜨면 돼요. 자, 보세요. 오, 정말 똑같아요. 네. 대박이네, 이거. 이 표정 자주 지으시거든요. 네, 그렇다니까요. 아무튼 대중들이 약간의 이제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사실 뭐 생각입니다. 그나마 이항영 의원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럼 예전에 이 외고 출신이라고 하면은 올킬입니다. 네. 바로 이 기자의 입시 전략 비법 한번 들어보죠. 네, 사실 뭐 오래되긴 했는데요. 뭐 사실 뭐 요즘은 서울대보다 외고가 더 하나를 주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뭐 외고 출신들 수능 팁 하나 알려드리면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책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책이 뭐냐면 문제집이에요. 어머니들 맨날 문제집 봐라, 뭐 입시 관련된 참고서 봐라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옛날 그림만 없다. 책 읽어라. 소설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 좋아하는데 저는 책이 재미없으면 만화책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전 중학교 때 실제로 1, 2학년 방학 4번 동안요. 동네 한 150평 되는 대본소, 만화방이라고 그러죠. 대본소. 네. 시골 틱하네요. 거기 한 대본소. 2만 권 되는 네. 책을 다 읽었어요. 아, 네, 당연한 독파를 얘기, 했어요. 고루한 얘기다. 책만 읽어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언어 영역만 도움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뭐 입시에 나오는 그 지문들 나오는 소설책 다 읽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시험의 문제, 답, 이 문맥이 다 읽혀요.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어떤 의도를 냈는지가 읽히고 또 네. 빨리 읽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남들보다 10분, 20분 여유 있게 시험을 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생각할 때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페이퍼건 아닙니까? 네. 이력서 쓰는 게 이력서가 80%예요. 입사할 때도. 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을 읽고 쓰는 건데 이 기본을 잘하면 입시도 잘 되고 입사 시험도 잘 된다. 기자가 딱 잘 되셨네요. 그래서 제가 기자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 외고 출신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아, 그럼요. 뭐 제가 좀 한 10년밖에 아직 역사가 제 위로 없어서 네. 유명하신 분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알만한 분이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왔던 강성진 씨. 아, 강성진 씨가 네. 선배예요? 그 정도 잘하셨구나. 좀 알 것 같고요. 네. 우리 학교랑 좀 쌍벽 이루는 대원외고라고 또 있어요. 쌍벽이 아니라 그게 네. 갑이죠, 갑. 대원외고 아니, 뭐 하면. 외국- 아, 그냥 그러니까 친한 같이. 우리는 그냥 동급인데 아, 동급. 거기에 나오신 분이 좀 아주 유명한 국민 사위 네. 유준상 씨 있고요. 네. 그리고 가수 윤종신 씨 그리고 재계에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님도 여기 네. 나오셨고 최윤영 MBC 아나운서까지. 네. 사실 제 동창 중에도 재계들이 많아요. 많아요. 제 동창 중에도 지금 재벌 2, 3세들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전면에 안 나서 그렇지 한 10년 지나면 이런 분들이 이제 회장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제가 좀 어깨 좀 피고 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이규찬 기자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외고 출신 해가지고 또 신문에 떡하니 이제 나와서 우리도 안 만나주고. 아, 그러니까 갑자기 또 다른 얘기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규찬 기자 하니까 아까 그 책을 뭐 대본소 네, 약간 네. 시골 틱한 거 다 읽었다 그랬잖아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분이 있네요. 작년에 힐링 캠프 때 대통령 선거 나왔던 안철수 의원이 나왔잖아요. 아, 네네. 그때 전 들어오면서 야, 정말 대단한 분이 또 있다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무슨 도서관이 얼마나 작은지 큰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책을 다는데 어떤 분은 책을 읽었고 어떤 분은 만화책을 다 읽었다. 그런 딱 두 분이 차이 네. 나는데 그 차이네요. 여하튼 외고를 들어가셔서 네. 중학교 출신 그 학교에 네. 플랜카드가 붙여졌다는. 네, 네. 아직도 기억이 네. 납니다. 아, 그래서 일화가 정말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게 다시 한번 느꼈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남자분 위주로 하겠는데, 호란이 있잖아요, 가수. 네. 그 친구 한번 대원에 건강한 거로 제가 아, 맞아요. 다시 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대 나온 여자, 바로 이혜림 앵커. 비법 좀 전해주세요. 네, 이제 저 차례인가요? 네. 그렇죠. 저는 재수가 너무 싫었어요. 네. 그래서 왠지 오. 한 번 더 이 수능 공부를 하면은 1년 동안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을 것 그렇잖아요.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이 수험생의 1년을 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적성에 맞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편입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또 돌아가더라도 목표를 세우고 가면은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 캠퍼스에 가면 일단은 이 오빠들과 아, 유혹이 이 많아요. 캠퍼스 상황에서 좀 자기가 좀 지조를 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이게 좀 어려운. 그만큼 다 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를.
아, 그러네요. 근데 이대 출신은 누가 유명해요? 김혜수 이대 나온 여자 건가? 김혜수 씨? 나 이대 나온 여자 네. 하는 그 김혜수 씨는 알고 보니까 연영과 출신이에요. 동국대학교. 아, 네, 네. 아니군요, 점자. 네, 근데 이대 출신 스타들은 김혜자 씨가 이대 오. 출신이시고요. 왠지 지적이셔서 그럴 박소현 것 같아요. 씨가 이대 무용과 출신이시고 그리고 곽현아가 그 수학과 네. 나왔잖아요. 개그맨. 네, 아. 네, 개그우먼이요. 다수네요. 이대였군요. 네. 이제 알았네. 사실 오늘 이렇게 이대 나온 여자 얘기 들으니까 저도 이대 편입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저 사실 이대 나온 남자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요, 뭐 그럴 수가 있나? 제 이대 옆에 두 개 붙어 이대 부속 유치원 나온 사람이거든요. 이대 출신이시고. 저 이대 출신 남자인데. 아, 네. 거기 들어가기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힘들어요. 그때 경쟁률 한 20대 1 됐는데 그걸 제가 뚫고 들어갔죠, 제가. 와, 네. 엘리트 코스를 정말 거의 밟으셨어요. 유치원부터 딱 쭉. 추첨을 잘했어요. 제가. 좀 네. 재수가 그러니까. 좀. 예, 아니, 많이- 아까 그 얘기했어요. 네. 그 이게 찍는 거를 잘하신다라는 건데 네. 그 공부를 잘하지만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다 붙었는데 딱 하나 떨어지셨다는 이런. 아, 그게 인생의 트라우마죠. 제가 운전면허를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예.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대. 아무튼 놀라워요. 어떤 운전면허를 떨어지죠. 아무튼 수능과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드맵 살펴보죠. 네, 수능과 함께 응원이 눈에 띄고요. 수능 마케팅, 또 이벤트. 요새는 EBS를 잘 보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대요. 또 학과에 대한 고민하게 되죠. 고3 수험생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도마에 어떤 내용 올라왔을까요? 네, 바로 오늘 그 우리 스토리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딱 보시면 이제 학교란 드라마에 나왔던 한 장면인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공부에 남주냐고 어르신들 얘기하는데 그걸 딱 클릭해보니까 태그 걸린 게 메가스타디라고 뜨거든요. 메가스타디 하면 우리 이제 저 대표 이름은 손주은 대표인데 많은 분들 아는 분들은 손사탐 하면 공부 좀 했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사회 탐구역에서 뭐 대표적인 스타 강사였고 창업을 한 분인데 사실 주가로 보면 상당히 좋았다가 요새는 경쟁자가 하도 많이 나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메가스타디인데요. 메가스타디 일단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사실 저도 한 가지 스토리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수능날 도시락. 우리가 요즘에 도시락이 없어진 게 그 급식을 나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날은 반입이 안 돼요. 네. 급식도 안 되니까 도시락 싸가야 되는데 따뜻한 도시락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락앤락이 나오네요. 오. 이 따뜻한 도시락 락앤락이 뭐냐면 사실 락앤락은 여름에 샐러드 같은 거 싸다닐 때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락앤락이 이제 도시락에 착안해서 여름에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 도시락을 싸주는 보온 도시락을 팔아서 요즘에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락앤락이 정말 수혜주로 뜨고 있는데 락앤락 같은 경우는 재무 안정성 좀 뛰어나고 현금 차출력 이런 것도 보이고요. 실제로 보니까 락앤락 비스플리, 락앤락 클래식에서 락앤락 밀폐용기로 이렇게 주가도 참 좋다는 게 보여지네요. 네, 급식이 많아져서 그동안 다운됐었는데 이 수능 시기에 또 대목인 거. 근데 어머님들, 부모님들 마음이 그날 하루는 중요하니까 꼭 먹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이날 때문에 도시락을 꼭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맞아요. 쌍둥이. 요즘에 쌍둥이 많잖아요. 쌍둥이 집은 가진 집은 꼭 두 개 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 사야 돼요. 자, 이제 수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수험생들은 2교시 네. 수리 영역을 풀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어려운데 해외도 이렇게 고등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치열한가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구 유럽이나 미국 쪽은 그렇지 않죠. 특히 미국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시잖아요. SAT라는 걸 보는데요. SAT가 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대신 학교 성적이라든가요. 선생님 추천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역 봉사 얼마나 한 거를 많이 따지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캐나다는 다 똑같은데 SAT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 가기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손만 들면 대학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그래서 우스갯소리 여기 나와요. 그래서 제일 공부하면서 정말 인생 편하게 라는 애들이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서울에서 다니고 한국에서 공부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피곤한 애들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빡세게 하고 유럽이나 캐나다 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아이고야. 정말 12년에서 플러스 4, 5년 계속 공부만 한다고 저기 애들은. 그래서 근데 적당한 애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 가는 애들. 왜냐면 미국에서 아주 탑 클래스 아니면요. 엄마 아빠들이 그냥 돈만 내면 대부분 졸업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좀 적당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학과 선택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엄마들이나 뭐 부모님, 학교 선생님 심지어는 무슨 점쟁이가 딱 찍어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맞아요. 자유학부제가 몇 년 전에 유행했는데 유행했지만 네, 뭐. 요새는
오히려 다 효과 폐지하는 없죠.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학교도 자체에서도 흥미도 없고 교수님들이 딱 애정이 없어갖고 좀 다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도 수능이 끝나면 한결 마음은 가벼워지지만 이제부터 입시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럼요. 네. 수능은 시작일 뿐이죠. 지금부터 대학 학과 어느 대학, 어느 학과 결정할지 눈치 경쟁이 치열한데 의외로 보시면 사실 외고 출신이잖아요. 외고 출신도 재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봤더니 다 보면 스카이 합격자서 뻥튀기가 돼서 서울대 붙은 친구는 연고대 같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다 중복 카운트가 돼서 저 때도 한 300 몇십 명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간 사람 100명 좀 남짓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뭔가 그 데이터를 잘못 보고 있다가 좀 착각하실 경우가 좀 있고 제 친구 중에 고대 법대를 합격했는데요. 다음에 서울대 법대 가겠다고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해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아직도 사법고시 본다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일단 이렇게 좀 판단을 미스하거나 계속 재수를 하면 재수만 계속하는 재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학과 선택할 때 무슨 유념을 해야 될까요? 사실 보면은요, 예전에 보면 지금의 인기가 있고 직장에 잘 구한다, 제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좀 유행을 많이 타는 거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은 거죠. 자기 본인의 선택인데 사실상 70년대 초반에요. 가장 유행했던 거가 외국어 대학만 하더라도 영어과 다음에 바로 베트남어과였어요. 그죠, 그 당시에. 예. 그때 유명했던 분이 안성기 씨가 베트남어과 나왔는데 그때 엄청 공부 잘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할 게 없었죠. 베트남어 해갖고 요즘 다시 뜨는 거고요. 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요. 중국어과나 중문과 나면요. 조금 빨갱이 소리만 들었죠. 근데 지금 보면 중어과 다시 떴죠. 그러니까. 또 이슬람 있죠. 중동어과 했던 분들이요. 저희 이제 그 형사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지금 이거 갖고 하시는 분 별로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걸 보고 가면 안 되는 게 그쵸. 요즘 증권사가 안 좋아서 신규 채용 안 하거나 아예 확 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입시 시험 보는 친구들이 한 남학생은 08학번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에 증권사 너무 잘 나가서 신규 채용 확 늘리고 그때 취업 선호도 1위가 증권사였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 보고 대학 선택한 친구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중요한 거는 그런 유행 따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에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입시에서도 빅데이터가 아마 많이 활용될 거고요. 오늘 수능이 바로 끝난 오늘 저녁부터 아주 수험생을 겨냥한 마케팅 굉장할 것 같죠? 아, 그럼요. 오늘 다 뭔가 밤에 네. 집에 안 가고 놀러 가는 친구도 많을 것 같고 다들 음식점, 유흥주점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누가 어떤 부모가 보상이라도 조금 해주는 건데 사실상 오늘 이렇게 예쁘게 어려 보이시니까 오늘 어떻게 수능표 하나 얻어가고요. 또 좋은 데 가면 할인도 많이 받으실 것 같네요, 오늘요. 네. 하나 더 있으면요. 오늘 수능 종료령이 울리면 해방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죠? 한 달여간의 감금 생활을 한 출제위원들이 한 달 동안 그렇게 감금돼서 이제 오늘 풀려나가. 사실 저도 감금당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 30만 원이라 그래요. 한 1,000만 원 번다는데요.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대단하네요. 네, 65만 수험생 여러분 오늘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아마 이것도 재방송일 때는 다 결과가 나올 텐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종목 이어집니다. 전국 팔도에서 수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관련 한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비상교육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보면 온라인 학원 하면 메가스터디가 유명했는데요. 실제 보면 요즘 떠오르는 강좌가 온라인 학원 쪽에서 비상교육입니다. 뭐 교과서도 있고 참고서도 다 있는데요. 비상에듀라는 거 아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광고 보시면 많을 거예요. 뭐 그 99,000원이면 뭐 12월 말까지 모든 강좌 다 들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수능 끝났는데 이게 웬 말이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수능 끝난 상분부터 죄송하지만 재수하겠다는 분들 많고요. 고3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일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건 딱 이 시간부터 수능에 대한 입생이 제일 많은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기장 기자 공개해 주세요. 저는 반대로요. 수능 응시자가 16년 만에 15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수도 요즘에 안 좋아지고 점점 줄고 있는 게 결국 대학 가봤자 취업 되겠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취업, 구직난, 구익난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취업 포털 회사, 취업에 관련된 사람들 관심이 더 많아질 테니까 이런 업체가 참 부각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분야 1위인 사람인을 골라봤습니다. 네. 요새는 이 마케팅에 대해서 수능 그 가이던스 해주는 사람이라 그런가? 네네. 그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컨설팅, 뭐 컨설팅 스카이 같은 경우에 업체를. 보면 한 30분, 1시간 하면요. 보통 300 받는다고 합니다. 네. 내년에 거기가 이렇게. 내년에 저 거기 가려고 그래요. 제3의 직업. 제3의 직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비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능과 관련해서 어떠셨나요?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떠오르는지 시청자 게시판 많이 이용해 주시면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네. 내일 저희가 모두 모아서 추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영화 그래비티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해요. 우주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1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